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큰 새 타조입니다. 이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치킨을. 여러분 타조고기 처음 보시죠? 저도 타조고기 처음 봅니다. 정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먹어보질 못했는데 파주에 타조 농장이 있어가지고 직접 가서 공수를 해왔습니다. 이 녀석은 타조 다리 부분입니다. 이 고기값만 70만원이에요. 타조 다리 하나만 70만원이란 소리죠. 소고기로 따지면은 2+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고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타조 자체가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고 속도가 빠른 새잖아요. 허벅지 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근육질이고 근육이 많다 보니까 이 근육을 움직여주기 위한 힘줄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단한 고기들로 가득 찬 허벅지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질 작업을 하는 데만 거의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특히 저 안쪽에 뼈가 붙은 부분은 근섬유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물론 저렇게 손질이 복잡한 다리 말고도 이 타조 농장에서는 타조 고기를 직접 팔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부위는 안심 부위인데요. 이 부분 굉장히 빨간 거를 보실 수 있죠. 타조처럼 야생에서 엄청 뛰노는 야생 고기들, 순록이나 사슴이나 이런 녀석들은 활동성이 매우 높아가지고 근육에 피를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색깔이 붉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잡내가 많이 날까봐 소금과 후추를 잔뜩 뿌려줘가지고 밑간만 살짝 해뒀습니다. 우선은 큰 다리를 튀기기 앞서가지고 타조 고기 맛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적당한 소스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타조 안심을 잘게 잘라가지고 감자 전분에 묻혀가지고 바삭하게 튀겨주는 방식으로 튀겠습니다. 기름 온도를 높여가지고 전분만 살짝 넣은 바삭바삭한 튀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튀기다 보니까 색깔이 정말 어둑어둑하게 변했어요. 아무래도 이 혈액육이 많은 부분, 다크한 부분은 튀길수록 검게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 혈액과 철분을 머금은 이 타조 고기는 어둑어둑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튀긴 타조로 타조 강정을 만들 건데 소스를 만들어야겠죠? 오늘은 여러분께 깨 소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직접 깨를 볶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신동민 셰프님께 배운 팁인데 깨를 볶을 때 이렇게 다시마 물을 분무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뿌려주면서 하면은 감칠맛이 폭발하는 그런 깨 소스가 나온다고 하네요. 한번 볶아준 깨는 넓게 펼쳐져가지고 한 소끔 식혀주신 다음에 이걸 빻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한 15분 정도 식히면은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갔고 이 상태에서 절구를 가져와서 열심히 깨를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로 갈아도 되는데 이렇게 갈면은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많이 나고 입자도 적당히 부서지기 때문에 깨의 향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나머지 재료들을 넣고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데 간장과 나머지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짭짤하면서 달콤한 맛이 나게 하는 버전과 오늘은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매콤한 맛이 나게 하는 버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신동민 셰프님이 고추장과 간장을 보내주셔가지고 맛있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고추장과 간장을 사가지고 후기를 올리셨더라고요. 그 이후로 셰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고추장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할 일이 많아졌다면서 불평을 조금 하셨습니다. 적당히만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렇게 소스를 만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참기름 넣어주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참기름을 직접 짜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기름 짜던 기계 있죠? 그 녀석을 가져와서 참깨를 열심히 짰는데 이 기계 가지고는 참깨는 안 짜지는 것 같습니다. 탈탈 털어보니까 참기름은 안 나오고 참깨만 우러러 나와가지고 그냥 참기름 시중에 팔고 있는 걸 쓰기로 했고요. 이렇게 참기름까지 집어넣어준 참깨 소스를 가져와가지고 한 소끔 열을 가하고 풀어준 다음에 휘뚜루마뚜루 볶아주는 걸로 타조 강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뭔가 비주얼이 영 좋지 않죠? 맛도 영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타조 고기 자체가 풍미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후라이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타조 다리는 후라이드로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거는 오트밀 반죽인데요. 그냥 튀김가루 사용하는 것보다 이 오트밀 튀김을 사용하면 조금 더 타조의 와일드한 맛이 살아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섞어봤고요. 나머지는 물을 타지 않은 건가루에다가 오트밀을 섞어가지고 겉에 부분이 좀 더 야성적이게 나오게 튀김옷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가루를 왕창 묻혀주도록 하죠. 저 시뻘건 타조 다리에다가 아주 풍성하게 튀김가루를 묻혀주고요. 저 묽은 반죽을 접착제로 사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루재료를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크리스피 치킨 이런 거를 할 때 겉부분에 물결 같은 게 올라오면서 튀김옷이 꽃 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 형태를 만들 때 이런 방식의 튀김옷을 씁니다. 자, 이제 큰 냄비를 가져와가지고 안에다가 기름을 넣고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그 장면인데요. 사실 저도 이 정도로 클 줄은 몰라가지고
튀기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실제로 저 정도 양의 기름을 가열하는 데만도 손발이 떨렸고 지금 저걸 넣으면서도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튀어가지고 이 작업 이후에도 식탁 위가 완전히 기름 범벅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한쪽 면밖에 닿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돌려줘야 됐고 국자 같은 걸로 기름을 계속 끼얹으면서 골고루 익혀주는 과정을 거쳐야 됐어요. 타조 다리 자체가 10kg가 넘기 때문에 저 10kg가 넘는 고기를 한꺼번에 튀기자니 한 30분 동안 계속 저렇게 국자로 떠주면서 가열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저 튀김들을 모두 완성시키는 데 다다랐습니다. 보시다시피 맛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치킨을 맛있게 하는 비법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뿌링클 치즈 소스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정없이 왕창 뿌려줄 거예요. 보통 배달을 할 때 이 뿌링클 소스 많이 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메모에다가 적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안 나게끔 정말로 치즈 소스를 많이 뿌려줬습니다. 참고로 이 치즈 뿌링클 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즈 뿌링클 소스로 검색하시면 1kg, 3kg, 5kg 짜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뿌링클 소스 매니아 분들은 그냥 구입을 해서 드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보니까 왠지 색깔이 치킨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잔뜩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려지는 과정도 치킨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잘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펼쳐보니까 보세요. 이것은 마치 소고기가 아닌가. 누가 봐도 로스트 비프의 색깔이지 이건 치킨의 색깔이 아닙니다. 확실히 고기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닭보다는 소고기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돈 스파이크님이 나와가지고 매일 타조 고기를 드시면서 고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소고기와 크게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맛이 날까 하고 잘게 잘라가지고 이 타조 고기를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소고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질깁니다. 한 입을 먹고 나서 이빨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마치 고무 타이어를 씹는 것처럼 강렬하게 살이 통통 튀는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철냄빗장이라는 만화책을 볼 때 타조 고기가 너무 질겨가지고 이가 고기에 박히질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고증이 잘 된 만화책이란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겉에 붙은 껍데기 부분이 훨씬 더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어요. 저 안쪽에 있는 고기 부분은 너무나 질겨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치킨을 한다면 수비드를 한번 하고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2번이나 실패를 했고 그나마 실패하지 않은 게 깨소스여가지고 마무리는 제가 좋아하는 면 요리로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소스를 활용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이거는 도상면인데요. 중국에서 이렇게 반죽을 칼로 내리찌면서 뭔가 얇은 수제비처럼 나오는 면 중에 하나입니다. 건조돼가지고 수입이 되는 제품이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끓여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게 도상면을 먹어보는 게 처음인데 생각보다 독특했습니다. 면이 길쭉하면서 얇기도 하고 널쩍해가지고 퓨전돼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제가 만든 깨소스를 위에다가 얹어두고 쪽파만 잔뜩 넣어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이 안쪽에 고기 같은 게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제가 준비한 고기는 타조 고기밖에 없어가지고 타조 고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느니 그냥 면만 먹는 게 훨씬 더 즐겁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깨소스 비빔맛은 굉장히 꿀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타조 요리가 정말 형편없었지만 훨씬 더 형편없었다고 느껴질 만큼 이 깨 비빔면은 맛있었고요. 그리고 이 면 자체가 괜찮은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도 면을 한번 섭취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수 레시피 같은 거를 만들 때 그냥 간장하고 참기름 정도만 넣어서 비벼 먹어도 충분히 맛이 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맛은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 두상면 자체가 그렇게 쫄깃한 느낌은 없어요. 무튼 오늘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봤지만 실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마지막에 보여드린 깨소스밖에 없는 그런 영상이었지만 면을 좋아하시는 분께는 이 깨소스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맛있고 재밌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